사연자분께서 콕 집어서 원하신 게 제가 경매 투자 성공했는데 NPL P2P 투자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가능할까요, 대리님? 아, 그럼요. 그러면 우리 예시를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페이데이,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 우리 다들 가방이나 뭐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가방을 산다고 합시다. 우리 앵커님은 10만 원 현금을 주고 가방을 샀어요. 아, 너무 작네요. 아니야, 그날은 약간 에코백 블랙 프라이데이 사셨나 이런 봐요. 거. 그래서 우리 한비 대리님은 그래도 야무지게 기다렸다가 세일 기간에 20% 할인받아서 8만 원에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리님이 저한테 귀뜸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세일 기간이래.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이거 10만 원짜리 상품권 8만 원에 팔게 가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일 기간에 8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그거로 6만 원짜리 구두를 산 거예요. 이거를 이제 P2P 부동산에 대입을 해보자면 앵커님은 부동산 매매로 사신 거고 네. 우리 대리님은 경매로 사신 거고 저는 안 그래도 싼 그 경매 NPL 물건을 P2P 전문가를 통해서 더 빠르고 쉽게 더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을 투자했을 때 뭐 플랫폼을 통해서 원리금 수취권 뭐 이렇게 안정장치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물론 P2P 플랫폼별로 그 안전장치는 상이하고요. 네, 예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위너가 결국 대리님이셨어요. 안 그래도 싼 물건을 더 싼 방법으로 살 수 있다면 이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럼요. 자, 근데 말씀하셨던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뭔지 일단 좀 공부를 해볼까요? 일단 원리금 수취권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P2P 투자의 경우에는 일단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면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NPL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사연자님이 지금 공부 중이신데 NPL 투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NPL 부실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 AMC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방법과 그리고 NPL 펀드를 취급하는 P2P 플랫폼을 거쳐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개인이 NPL 투자를 직접 하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할 일이 뭘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골라야죠. 그래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뭐 임차인 분석, 권리 분석, 뭐 기타 등등 까다로운 분석을 먼저 선행을 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물건을 정했으면 AMC에서 그 물건을 담당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배과장한테 전화해서 이 NPL 채권 얼마에 살게요 매입 협상을 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죠.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단계가 있는 게 사실이네요. 네. 그럼 이 사연자분께서 원하는 NPL P2P 투자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지연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부동산 가치 평가에 뭐 가치 분석,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등등등 다양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이제 바로 직접을 투자하시기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P2P 업체를 통해 NPL 투자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해당 업체의 전문가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물건을 조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또한 NPL 채권은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무래도 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모든 P2P 투자야 다 똑같겠지만 원금이 일단 보장이 되지가 않고 연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NPL 투자는 조금 이율이 높아서 장점이 많은 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금융 상품들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처음 하는 투자로 삼으시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조금 유의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투자가 NPL P2P 투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여러분께서 NPL 투자하실 때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부동산 경매 그리고 NPL 투자 중에서 이 AMC를 통한 직접 투자가 물건을 일단 낙찰받는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두 방식의 뭐 공통점, 차이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식 모두 부동산 물건을 취급한다는 게 공통점이 되고요. 일단 두 가지 방식이니까 두 가지 차이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매도의 용이성이 다릅니다. 경매 입찰은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 매각하는 방법이 이렇게 단순한 매각 방법이
주로 그래요. 줄을 잃어요. 근데 반면에 NPL 투자는 배당 투자, 유입 투자, 뭐 자진 변대 투자 등 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의 범위 한도 내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입 가격이 상이합니다. AMC는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다량으로 사와서 첫 번째, 경매로 넘겨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개인한테 파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P2P 회사 같이 그 해당 부실채권을 살 수 있는 NPL 전문 법인한테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AMC 회사도 관리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경매에 나갈 거 너네가 와서 더 빠르게, 더 싸게 사가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나 법인회사 같은 것들, 이런 회사들이 그 부실채권을 사가는 거죠. AMC 회사한테. 그게 바로 NPL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AMC가 이 NPL 투자의 중심에 있고 좀 총괄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AMC 맞나요? 네, 일단 AMC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게 맞고요. 유동화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던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만기에 도달하지 않고 연체된 이자를 가지고 이 대출 채권이 은행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권리부 질권 설정이죠. 그리고 그 채권 자체를 매각을 해가지고 자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주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되니까 유동화 회사는 이 은행한테 소식을 듣고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재매각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가실 수 있도록 시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AMC 즉 유동화 회사가 NPL 투자에 있어서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NPL P2P 투자는 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그 투자 같은 경우는 NPL 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 AMC 회사가 금융기관에 NPL 채권을 사겠습니다라는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AMC가 그 부실채권을 살 때 돈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P2P 플랫폼 업체에 대출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실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게 투자자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네 번째로 대출금을 펀딩해서 AMC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그 펀딩을 받은 AMC 회사는 금융기관에게 NPL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그 채권을 매입한 그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 혹은 공매를 진행해서 7번 배당금을 얻게 됩니다. 그 배당금을 얻게 되면 AMC 회사는 돈을 빌렸던 P2P 업체에 배당금을 전달을 해주고 그 P2P 업체 역시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으로 건네주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상품의 구조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단계와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또 단독으로 투자하지 않고 P2P 업체나 AMC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투자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초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